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youth. 반갑습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박근영입니다. 여기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금방 깨질 것 같지만 병아리에게는 콘크리트 담벼락만큼이나 두껍기 그지없습니다. 두꺼운 껍데기를 쪼개기 위해 무려 4,500다인 정도의 힘을 쓴다고 합니다. 만약 병아리가 안쓰러워 한쪽 껍질을 살짝 떼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아리에게 한없이 고마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은 병아리는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보다 쉽게 병들고 쉽게 죽는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힘든 과정을 겪은 병아리가 훨씬 더 자생력이 높기 때문이죠. 10에서 20시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거치면 큰 울음소리와 함께 껍데기가 갈라지며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물기가 마르지 않아 앙상하고 볼품없지만 한두 시간만 지나면 사진처럼 예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는 순간이 많죠. 답답한 나머지 쉽게 답지를 보나요? 혼자 생각하기 귀찮아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나요? 쉬운 것만 찾고 있지는 않나요?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가장 큰 배움은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선생님이 어미닭 마냥 단단한 수학의 껍질을 깨트리는 것을 도와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병아리가 20시간 가까이 껍질을 부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세요. 단 하루는 차이가 없겠지만 20일, 20달이 지났을 때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가 깨져 있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6강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시작하겠습니다. I just hope their stories will still be told. 26강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는 2시간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죠. 우리는 왜 최대 최소에 집착하고 이것을 구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 하얀색 바탕에 이제 까만 글씨로 된 게 이제 선생님이 최대 최소를 쓰는 기사들을 몇 개 좀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IOC, 자, 올림픽 연기됐죠? 올림픽 기다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추가 비용이 최소 3조 원, 최대 7조 원이죠. 자, 이렇게 가장 적게 드는 돈, 가장 많이 드는 돈 정도가 뭐 어떤 함수,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겠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유용할까요? 이 올림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판단의 기준이 생길 수 있죠. 즉,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최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최소 33% 알고 계셨나요? 자, 최소가 33%입니다. 3명 중 1명은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수치가 구체적으로 최소값이 주어지면은 여러분들 꽤 심각함을 느끼죠. 심각함을 느끼면 더 조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감염되지 않아도 감염 검사를 그 지역을 거치면은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최대 최소가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명품 시즌 할인 최소 20%, 최대 50%.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죠? 우리 보통 최대 80% 해놓고 나서 뭐 할인 안 하기도 하고 10% 하기도 하고 그런데 최소 20%는 한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가스레인지 바깥보다 최대 5배 실내 온기를 더 오염시킨다. 5배나 더.
이런 정도는 좀 몰랐죠. 최대 5배입니다. 자, 이런 것들. 도서정가대 최대 15%까지만 할인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최소가 쓰이고 있고요. 음주 사망사고 최대 12년, 그러니까 최대한 12년, 경중에 따라서 12년이 안 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영어 볼까요? 절대 등급으로 최대 100점, 최소 90점을 1등급 비율은 최소 6%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최소 여러분 100명 중에 6명 정도는 1등급이 나오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구 지각판이 어떻게 움직인다? 최소 1cm에서 최대 16cm씩 1년에 움직인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구를 어떤 연구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판단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벼룩은 이 정도 뛴답니다. 최대 20cm까지 뛴대요. 거리는 35cm까지. 자, 5G 조금씩 요즘에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5G가 음악이 잘 들리는 이유는 최대 20배까지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이렇듯 최대 최소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결정하게 하고 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는 모든 최대 최소의 함수들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뭐부터 하느냐? 2차 함수부터 합니다. 선생님 1차 함수가 더 간단하잖아요. 1차 함수는 범위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최대 최소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함수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함수라는 건요. x값이 있고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정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x값이 독립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를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에 가면 이런 것들의 용어들을 많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y값은 이른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가 결정되면서 y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어떤 걸 보냐면은 봅시다. 명품 시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러면 어떤가요? 결과값은 20에서 50%라는 게 결과값이지만 이게 y값이 되겠죠. x값이란 건 어때요? 제품마다 다르겠죠. 뭐 A 제품은 20%, B 제품은 30%.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한 게 x 독립변수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죠. 자, 최대 최소는 결과값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볼까요? 도서정가제 15%, 도서에 따라서 15%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이 15%라는 건 10에서 15, y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x값은 뭔가요? A라는 도서, B라는 도서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A라는 상황에서는 3조가 될 수 있고 B라는 시뮬레이션에서는 6조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 뒤에가 결과값이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라는 건 어디에 쓴다? y값에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최대 최소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을 영어로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large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최대값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최대값이 영어로 maximum. 자, maximum. 그 다음에 minimum.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로 large m, small m으로 많이 표현된다는 사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차 함수 우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게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에 대해 여러분 아는 사실들이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을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네,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자, 뭘 가지고 판단을 하나요? A의 부호, X제곱 앞에 있는 2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고 이렇게 하죠. 자, 물론 2차 함수기 때문에 A가 0인 건 배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뭘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알 수 있죠. 꼭지점. 꼭지점을 알려면 이 위에 2차 함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하기 Q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꼭지점은 요 점이죠. 자, 요 위에 요 점들입니다. 꺾이는 점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최소값 최대값을 할 건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y는 x제곱 플러스 1. 자, 2차 함수를 그리려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리고 꼭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꼭지점이 뭔가요? 0,1이죠. 그럼 0,1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0이고요. xy니까 얘가 1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꼭지점입니다. 자, 질문을 하죠. 여기서 최소값은 뭔가요? 그러면 최소값이 뭐라고 했나요? 최소값은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함수값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함수값은 x에 대응되는 값들입니다. x에 대응되는 값들, 요 값들이죠.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게 요거고 여기서부터 요 위에 값들이 다 되죠. 그럼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 요 값이 얼마인가요? 요거 1이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1입니다. 자, 최소값이 1인데요. 여러분, 이 1인데 x가 어떤 값일 때 1인지를 표기해주면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가 0일 때 최소값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값은 있나요? 자, 최대값은 여기 보시면 없죠. 계속 올라갑니다. 함수가. 그래서 최대값은 없습니다. 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요, 이 x값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는 실수 전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또 하나 더.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한번 따져보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드러나게 식을 표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적고 0,2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겠죠. 자, xy고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 있나요? 최소값은 없죠. 자, 최대값은 있나요? 최대값은 요게죠, 요거. 자, 다시 얘기하자면 최대값은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은 2죠, 2. 그래서 요거보다 아래쪽이죠. 아래쪽.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x가 0일 때 최대값 2라고 이야기하고요. 최소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인데요. 예, 첫 번째.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완전 제곱이 꼭지점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1하고 적으면 되고 뒤에는 없죠? 그러면 뒤에는 플러스 0. 그러면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죠. 자, 그리고 y절편 정도, y절편은 1이니까 요거 정도 진하게 그려주면 조금 그래프를 더 상세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 보이나요? 최소값은 요거죠. 1,0. 1,0이니까 y값, 이게 y값.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이게 y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죠. 선생님, 이런 것도 y값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함수에 대응되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함수에 대응되는 값이 아니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값입니다.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 큰 거를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결론은 x가 1일 때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최소값 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최대값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얘는 자, 마이너스 적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그러면 여기 뭘 적으면 되나요? 플러스 3을 적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1,3이라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고 y절편은 2를 지나니까 요렇게 생겼겠네요. 요렇게.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최대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최대값 잠깐만요. 자, 최대값은 x가 1일 때 3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좀 감이 잡혔나요? 네, 그럼 하나 질문이 남았는데요. 이 다음은 이제 x의 범위를 한번 제한해 보겠습니다. 제한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선 함수를 하나 정해 볼게요. 선생님이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x의 범위를 제한해 보죠. 자, 이렇게요. 그럼 함수 전체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조금 제한된 범위, 잘려진 함수가 그려지겠죠. 자, 물론 이쪽 아래쪽은 a가 0보다 큰 거고 여긴 a가 0보다 작은 겁니다. a는 0이 아니겠죠. 자, 요렇게 될 때 이제 상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를 한번 나눠 볼 건데요. 경우를 총 3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p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자, 여기 P죠? 자, 여기 뭔가요? 여기 Q죠? 자, 그러면 알파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상황은 P의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게 P잖아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이번에 마지막 상황은 이 상황. 자, 얘가 P인데요.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죠. 자, 이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살펴보시면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있으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자, 최소값은 보이나요? 저 꼭지점에서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있죠. x가 p일 때 최소값 q가 되겠죠. 자, 최대값은 뭔가요? 자, 여기서는 f 베타죠. f 베타가 뭔가요? 자, 요거 베타를 집어넣은 이거죠. 이거 f 베타. 요거는 뭔가요? 여기 f 알파죠. 이렇게 f 베타가 최대인데 f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 상황에서는 뭐하죠? 이 상황에서는 안 그런데 알파가 조금 더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쯤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그려지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면은 이번엔 요게 f 알파잖아요. 요게 f 알파. f 알파가 최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둘 중 하나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꼭지점을 비켜놔서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 여기 한 것처럼 빨간색 그래프만 남아요. 다른 그래프는 없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범위를 제한했으니까. 그러면 바로 보이네요. 어디입니까? f 알파가 최소값. 그 다음은 f 베타가 최대값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f 알파고요. 자, 얘가 f 베타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가보죠. 알파에서 베타니까 이번엔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번에는 아까랑은 좀 달라졌어요. f 알파가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은 f 베타가 최소값이죠. 최소값. 자, 이런 상황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다른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다른 상황은 요겁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이게 P고요. 자, 이게 Q. A가 0보다 작고 위로 볼로 간 상황입니다. 자,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뭐 한 베타쯤 해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래프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뭡니까? 최대값 어디서? X는 P에서 최대값 Q죠. 자, 최소값은 뭡니까? 최소값은 여기 상에서는 F 베타지만 이 F 베타가 여기가 만약에 베타가 되면 실제 그래프는 요만큼만 되니까 F 알파가 최소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이번에는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P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인데 알파가 이번엔 요 꼭지점을 벗어나서 여기 알파 여기까지 베타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값이 뭡니까?
여기는 F 알파가 이번에는 최대값, 그 다음 F 베타가 최소값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랫부분, 자 요게 이제 P니까 이번에는 요거죠. 요거 자 P보다 작습니다. 알파 베타가.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F 베타가 최대값, 위에 거랑 바뀌죠. F 알파가 최소값.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위의 상황,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요. 자, 요 위의 상황, 이 상황은 뭔가요? 알파 베타의 범위가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죠. 이때는 꼭지점에서 이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뭐 최소값을 갖거나 최대값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상황은 뭔가요? 이거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F 알파, F 베타, 즉 끝값, 끝에 있는 값, 끝에 있는 값, 끝에 있는 값, 끝에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을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풀면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냐? X 범위가 이거예요. 이거일 때, 그 다음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일 때,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 식을 바꿔야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니다.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꼭지점이 2,2입니다. 꼭지점이 2,2. 그러면 풀이 1번. 그냥 이 상황이 머릿속에 잘 그려진다. 물론 그림을 거치면서 하는 지금 사고 과정이지만 2,2가 x좌표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최대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런데 꼭지점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최대값이 뭡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2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끝값 F0을 계산하고 F3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최소겠죠. 자, 0을 집어넣으면, 함수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고요. 3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2니까요 1이네요. 그럼 뭐가 가장 작아요? 이게 작죠. 따라서 여기서 최소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죠. 자,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2,2. 자, 이게 꼭지점이고요. 자, y 절편 정도 따져주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 정도를 여기 지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x고요. 이게 y고요. 이게 0이고요. 자, 이 중에서 x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3까지다.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0. 여기서부터 3까지다. 3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2니까 여기 3이 요쯤 있으니까 요렇게 가다가 요쯤 끊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럼 여기 좀 끊어지니까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최대값은 2. 여기 사이에서가 바로 함수값이죠.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6강 이제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잘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한다면 훨씬 이전보다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일들, 누구나 편하게 하는 것들에서 큰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선생님한테 나중에 이제 질문 많이 올 건데요. 질문 많이 하십시오. 선생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고 정말 그 고민을 거듭거듭 하면서 질문하는 거랑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 달라는 질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하루하루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아주 큰 차이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요, 이거는 수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따라가기 힘든 그런 큰 대단한 사람으로 발전돼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26강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 잘 하시고 자, 27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